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토론에 대한 발표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본인들이 자료집에도 작성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적 변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전히 유효한 사안이긴 한데, 그러니까 AI로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AI를 우리 생활을 산업 전반에 거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서 작성을 했지만 복지 경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물론 이제 복지 전문가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도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기술이나 데이터 기반의 여러 가지 통합 관리,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100%는 없다라는 조금 입장이에요. 100%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적었지만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발자취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원격회원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이제 어떤 서버라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에 이제 탑재가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산출해낸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만의 몫인 거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그리고 그런 헬스케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자료에 적은 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지 경영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용한 원장님들도 계신데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소하고 극복할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위험군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들이 많음에 따라서 갑자기 몸이 혼자 있는데 아프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광명시라든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도 A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의 이런 세금이라든지 지방의 이런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단 이게 정부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하시는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협회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제 AI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술 도입이냐 아니면 AI를 잘 다룰 수 있고 AI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의 지원 교육이라든지 사용자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이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AI는 아까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이전트 AI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망대로는 이제 헬스케어나 복지도 이제 점점 개인화 추세가 갈 거고요. 개인화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예전에는 이제 표본을 산출해가지고 그룹핑된 그룹에 대해서는 이런 추억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료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처방을 내렸다면 철저하게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이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데이터 기반, 실제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핀란드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복지 선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국가에서는 조금 고비용의 돈이 초기에 투입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출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한 사람의 생애 주기 같은 거를 데이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과 복지 사이의 간극과 관계는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데이터가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사람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당장에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과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디지털 영향의 격차 등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기술은 저희보다 이제 사람의 이런 사고 그리고 사람의 역량 강화하는 패턴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가 지금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다음날 눈 뜨고 나면 그 기술은 이미 이제 옛날 기술이 돼버려요. 이미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을 이제 과연 인간이 쫓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책임의 소지. 그러니까 AI가 100%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람의 판단은 AI 판단을 맡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판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이제 직접적인 사고나 복지적인 측면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 책임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정책상으로 조금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 자체를 고민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국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물론 AI나 데이터도 좋지만 그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이라든지 우리 여기 계신 국제경영가분들의 좀 관심이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토론으로 발제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